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동안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장편 소설 방랑자들이에요. 올가 토카르추크는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태고의 시간이라는 역시 올가 토카르추크의 소설을 사서 조금 읽었는데요. 그 태고의 시간은 어쩐지 좀 저랑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중간에 읽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 원래는 다른 책을 빌려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 책이 대출이 된 것도 아닌데 도서관에 없어서 주변을 좀 뒤적이다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견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목인 방랑자들 때문에 조금 흥미가 가서 빌려서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장편 소설이지만 굉장히 짧은 단락으로 구성된 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좀 긴, 거의 단편 소설 정도로 긴 그런 소설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가 영어권 번역가이자 만화가로도 활동을 하시는 서메리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올가 토카르추크가 여기저기로 좀 여행을 다니면서 썼다고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뭐 짤막짤막한 혹은 좀 단편처럼 긴 글들이 대부분이 여행에 관해서 몸의 이동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시국인지라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좀 몇 년 전, 그러니까 이 시국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가 약간 나는 역마살 낀 것 아니야? 나는 약간 유목민? 방랑자? 이런 느낌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여기 좀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책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인상 깊은 거는 표본? 아시죠? 포름알데히드의 표본 담아서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드는 표본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좀 저 어렸을 때 간 전시이기도 한데 인체 신비 전시 아시나요? 실제 사람을 특수한 뭐 용액이나 그런 화학 처리를 통해서 사람의 뭐 근육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자세를 하고 여러 가지 신체의 여러 부위를 전시를 하는 인체 신비 전시가 한창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체 표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여기서 기억이 나는 거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 그때쯤에 흑인인 신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하로 일하고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황제가 이 사람의 시신을 방부철회를 해서 자신의 분덕한 뭐 그러니까 좀 개인 전시실? 그런데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신하의 외동딸이었던 유제피나 졸리만이라는 여자가 황제한테 총 3차례 서신을 보내는 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간곡하게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달라. 기독교니까 기독교답게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돌려달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나는 이제 당신한테 돌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요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서신에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아버지의 시신을 유즈피나 졸리만이 돌려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기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모스크바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한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거의 10대 이렇게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10대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 또 남편이 어떤 일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남편도 아내한테 굉장히 좀 살갑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가 잠깐 아들을 돌봐주러 올 때에만 집을 떠나서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에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살고 있어서 모스크바 역을 지나가다가 한 노숙을 하는 여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혼자 몸을 흔들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눈여겨보고 지나가다가 어떤 날에 그 집을 나와서 다시 모스크바나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노숙을 하던 여자한테 가서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집에 가지 않고 자기가 손에 남아있던 돈으로 모스크바의 전철을 타고 목적지도 없이 전철을 타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종종 그 노숙하던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샌드위치를 사주고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계기로 그 노숙하던 여자가 알고 있는 장소에서 막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역시 거의 돈이 떨어질 즈음에 이 노숙하던 여자를 만나서 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저쪽 벤치에서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10대들이 모여서 막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팍 터져서 그 10대들한테 가가지고 막 시비가 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노숙하던 여자랑 이 주인공 여자가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그 경찰서에서 노숙하던 여자가 하는 말이 움직이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좀 거의 이 소설 뒤편에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 소설의 제목이 고대 러시아 정교의 한 교파인 달리는 신도들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해요. 방랑자들이라는 제목이. 이런 한 교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악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노숙하던 여자가 계속 몸을 흔들어 움직여,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거나 어떤 장소나 사물에 얽매여 있으면 근본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 토카르추크가 모스크바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한다고 해설에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규에 따라서 사람은 국적이 있고, 그래서 나라를 이동할 때는 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국적이나 신분을 확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어떤 사람을 한 곳에 속박하는 거고, 또 좀 저는 경험상 한 곳에 있으면은 물론 그런 안정성을 주는 이점이 당연히 있지만 좀 사람이 처진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안정성에 자기 자신을 바꾸고 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점점 어떤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스스로 역마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힘 중에 하나를 스스로 잃어가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 그림이랑 글이랑 좀 유기적으로 많이 관련이 있는 책인데, 일단 그림을 그리신 분은 윤성남이라는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윤성남 작가님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이런 그림 전시를 한다는 뉴스를 저도 접하긴 했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또 도서관에서 책으로 발견을 해서 더 흥미를 가져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단재 신채호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민족운동가인. 그분의 부인도 나오고, 근데 사실 단재 신채호만 생각하지 그분의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 역시 성함이 뭐였냐면 박자혜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또 간호사를 하셨다고도 나와 있고, 그분 말고도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을 외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강주룡이라는 분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동운동 때문에 이렇게 평양 을밀대에 올라가서 그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그 다음에 독립을 함께 외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시베리아의 붉은 전설 김알렉산드라는 최근에 또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 운동가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러시아 쪽으로 이주한 분의 딸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와 러시아 당국을 이렇게 대화를 위해서는 언어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김 알렉산드라 선생님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통사, 그러니까 통역사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그 사회주의 운동에도 발을 들인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분은 권기욱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중국에서 비행가로 중국 항공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하셨다고 해요. 아쉽게도 한국 독립운동군에는 이런 공군을 창설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공군이 굉장히 비행기도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중일 전쟁이 터지고 중국도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그 중국군에 함께 합류를 해서 거기에서 참전을 하시는, 공군 비행사로 참전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 분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원래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공부를 하셔 의사로 일하시다가 결국에 해방 후에도 계속 한국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중국에서 의사로 활동하시고 중국 의학 전문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또 이거를 다루고 있는 글의 방식도 물론 이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글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뭐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신문 기자의 눈으로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처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미있는 책이고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도 역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윤성남 화가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초상에 더욱더 힘이 깃들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